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이 좀 뭐 반등을 한다, 라는 부분 계속 견지해 드렸고,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2255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해드렸는데, 2255포인트를 딱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러나라고 말씀하자마자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좀 혼조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오늘 그 혼조 양상 보이는 부분하고 전략하고 하는 부분도 또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드디어 오늘 저녁이네요. 시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트레이딩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는 교육 방송이 오늘 저녁 7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락장 수익 정복을 위한 필살기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한 5가지 정도 기법을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 기법들을 들어보시면 작은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교육은 한국경제TV의 전문가 플랫폼인 와우넷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도 문제없는 전략 10월 28일 오늘 저녁입니다. 금요일 오후 7시고요. 오늘 수강 신청하시면 오늘 저녁에 이제 당장 들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종목들 선별하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종목들마다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이제 최근 오전 방송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 추천주였던 삼성 SDI가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해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 기법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하락장으로 갔을 때 기본적으로 수급을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수급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뭐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군들도 사실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우리는 회계학자나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주식을 통해서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사실 회계학이라든지 경제학을 하는 거 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봐야 되는 회계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번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언제 공략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사실 시장에서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할 때와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때만 구분을 해도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해야 될 때는 넉넉히 있다가 하면 안 될 때, 막 이럴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가 굉장히 좀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주식을 좀 강하게 하면은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익이 안 날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건 시장 구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특강 오늘 저녁 7시에 이제 진행되는 특강, 오늘 저녁 7시 이후에는 뭐 가입이 불가하니까 이 특강 부분 신청을 하시면, 만약 오늘 저녁에 저 약속이 있어서 못 듣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료 1개월 특강 VOD 다시 보기를 제공을 해드려서 1개월 이내에 여러분들 특별하게 약속 없으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SDI 2차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을 좀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매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죠. 강준혁의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전 1시간 그리고 오후 이제 장마감 1시간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 수익 가능한 종목들 매수해서 매도까지 일단 여러분들께 문자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강준혁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에는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을 세세하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잡아낼 수 있는 부분 23강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초급부터 마인드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초급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중급 고급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주식 공부를 좀 더 빡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와서 23강 강의도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강 가입 안내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죠. 10월 28일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다시 보기 무료 1개월, 그리고 광준역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 이거는 방송, 문자, 교육까지 다 포함입니다. 무료로 공짜로 2주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가격은 가입 특전으로 33만원짜리 교육을 28만원으로 대포, 이거는 막 어떻게 보면은 미친 가격이죠. 28만원으로 여러분들 주식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니까 준비는 저는 일단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S 결제는 02-3490-4521로 전화를 하시면은 바로 이제 ARS를 통해서 가입 가능하시고, 가입 문의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1599-0700 한국경제TV의 전문가 플랫폼인 와우넷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됐죠. 자, 그러면은 계속의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도 좀 조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만 일단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수권은 대부분 다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거 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30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업종이죠. 0.61% 정도 일단 상승을 했는데, IBM 주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는 빠졌어요. 해외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실적을 내는 나이키도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는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죠.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우케미칼, 다우도 한 0.77% 정도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도 1.98% 정도 하락. 지금은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그 다우존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애플도 한 3.3%대, 3.05% 정도 하락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인텔도 3.45% 정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단지 이제 다우가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맥도날드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내수 관련된 종목이죠. 보잉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야 되니까, 그렇죠? 3% 이상씩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다. 그리고 캐터필러, 미국 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이죠. 한 7%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기술주 부분에 대한 미국 시장의 조정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GDP 성장률이 좀 괜찮게 나옴으로 인해서 미국 내수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괜찮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왜 이 부분부터 언급을 해드렸냐면, 미국이 일단은 GDP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나온 게 호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왜 호재가 아닌 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FOMC에서의 우리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자체가 이 GDP 성장률이 괜찮게 나오니까 이게 또 세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담감이 시장 안에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기술주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에서는 기술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주라고 하기보다는 해외 수출이 위주가 되어 있는 대부분의 업종군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해드릴 때 어제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제 하루 동안에 0.77% 일단 반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까지도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늘 반등을 했고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지금 딱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의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가격이죠. 111.14 정도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여전히 강세로 갈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가면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옆으로 가든 밑으로 가든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핵심은 달러 인덱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고, 이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도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올리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의 하락의 모습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시장은 어떻게 되든 위로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어제 우리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나스닥이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주요 나스닥 지수는 1545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540포인트. 1540포인트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1540포인트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나스닥은 크게 무리 없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세요. 1540이라고 치시고, 오늘 저녁에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1540에서 반등하면서 끝이 나면은 우리 시장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540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좀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로 좀 오늘 약세, 일단은 약세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곧장 지금 반등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좀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는 일단은 좀 돌려내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추세상까지도 지금은 한번 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자체도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일단은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좀 하락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다 보니까 하락 추세 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도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이 기술적 반등이 하락 추세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 추세선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반등을 하자마자 반등을 했잖아요. 시장이 반등을 일단 했는데, 반등을 하자마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도 썸은 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쪽으로 그냥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시지 마시고, 위에 지금 있는 저항 자체를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수익을 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추세적으로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표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알고 있는 지표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검색식들, 그게 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냐 하면은 그때는 차트를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차트를 이렇게 볼 수가 없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뭐 밴드계 지표, 뭐 이러면서 지표를 보통 나눕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표 공부가 아직 안 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추세 지표라고 하는 것은 추세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추세 지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밴드계 지표는 종목이 박스라든지 패턴으로 가는 게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만들어진 시점 자체가 대부분 1900년도 초반 아니면은 1900년도 중반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이죠. 지금 추세라고 하든지 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차트를 이렇게만 봐도 추세가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이고 있다라는 건 옆집에 똘똘이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야세 오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걸 캔들 자체를 한 땀 한 땀 모는 종이에 그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하나 저항선 잡고 추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의 기법들만 만들어도 그걸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차트를 길게만 봐도 흐름 자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보면 코스닥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다른 게, 거래소 시장은 앞에 있었던 저항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바꾼 그러한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708포인트 정도를 돌파를 해야 지금의 거래소하고 비슷한 모양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708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고 708포인트 돌파 여부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시장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오전에 한 10분 정도, 지금 9시 10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10분 정도는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분이 지나면 우리 시장이 영향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 중에서 우리나라 통화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이제 기축이고, 거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통화들은 대부분은 중기축 통화이기 때문이죠. 우리 통화는 이제 종속 통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중기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통화들에 그냥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 시장은 무조건 강세다, 우리 원화는 무조건 강세다, 이건 아니고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굉장히 불안한 패턴, 그러니까 환율이 한 번 더 약세로 슈팅을 할 수 있는 상승 직각삼각형 패턴을 일단 보여주다가, 이 패턴 상단 부분, 하단 부분을 지금 어제 일단 깨고 내려왔고, 오늘은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고, 다시금 여기 패턴 안으로만 다시금 들어가지만 않으면, 패턴 안으로만 다시 들어가지만 않으면, 여기 안으로 곧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환 자체는 일단은 이전에 말씀해 드린 대로 1397원까지 일단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1397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도 지수가 지수가 아니라 한이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때죠. 그냥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즘 동그라미를 한 번 더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쳤던 부분이 환이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그러한 부분이죠. 이 부분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수권으로 봤을 때 7월 15일이에요. 그렇죠? 7월 15일이고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임을 보여줬고, 다시금 이 부분을 돌파하던 그 시점 자체가 8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환이 이제 계속해서 약세로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강세로, 그러니까 주식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에서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다가 조금 조정받고 오르다가 조금 조정받고 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것처럼, 환도 계속해서 약세로 그냥 가면은 계속 오늘도 약세, 내일도 약세, 모레도 약세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환 같은 경우에도 약세로 가다가 좀 강세로 움직였다가 약세로 가다가 강세로 좀 움직였다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이 조금 약세로 움직였고, 그 기간이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동기간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7월 달이면은 7월 4일, 7월 11일, 12일, 13일, 14일, 그 다음에 요때가 7월 15일, 그쵸? 요때가 7월 15일입니다. 환이 약간만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쵸? 언제까지? 8월 19일이 환이 다시금 이쪽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8월 19일이면 8월 4일, 8월 5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8월 8일, 둘, 셋, 넷, 다섯,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이때가 8월 19일이죠. 이때까지 이제 환이 다시금 박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였다가, 다시금 환 자체가
강세로 가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보게 되면 환이 일단 약세만 조금 멈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지금 뭐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대충 기준으로 보면 229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2540포인트 사이에 거의 한 25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때 태조 이방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태조 이방원이 굉장히 슈팅이 강하게 나와요 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죠.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환 자체가 완전히 다시금 강세로 가는 그러한 흐름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앞서서 우리 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환하고 비교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정 양상만 보여도 우리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일단 높고, 지금 보면은 다시금 조정 양상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든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수라든지 환 자체도 사실 이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모습은, 예전에는 하락 직각 삼각형이었고 지금 상승 직각 삼각형의 모습이라서, 이게 지금 환이 예전하고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다시금 박스권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일단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일단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오늘은 주식을 그냥 따라가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저항선 부분도 일단은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환의 방향성 자체도 완전히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붙었을 경우에 공략할 종목들을 찾는 그러한 날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교육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저녁 7시에 교육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에 교육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여기 한국경제TV 그 와우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페이지 뜰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부분은 02-3490-4521로 수강 신청하시면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무제한 다시 보기 1개월, 그 다음에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클럽인데 여기에 이제 한 달에 한 66만원 정도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료로 2주간 일단 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02-3490-4521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준적이니까. 자, 지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전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는 뭘 보시는 게 중요하냐 하면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간만에 뉴스가 하나가 뜨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강통, 후강통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의 투자들이 있습니다. 투자가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투자 자금 자체가 조금 이탈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투자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의 투자금,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꼬였는데요. 중국에서의 투자 자금이 계속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강통, 성강통이 뭐냐 하면, 원래 이제 개인들이 중국에다가 투자하는 자금이었는데, 이 부분의 자금 자체도 계속해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 3기 들어가면서 중국이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일단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이거는 이제 19기 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나온 건데, 중국이 계속해서 공동 부유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고, 두 번째 국영 기업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봉쇄라든지 하는 부분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10%대 성장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뭐 거의 끝났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봉쇄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봉쇄가 되면 소비 자체가 완전히 죽죠. 중국의 봉쇄는 우리나라의 봉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중국과 관련된 중국 쪽으로 수출되는 기업들 이런 종목군들은 전부 피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그 말씀 해드리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하락합니다. 그렇죠? 3.88% 정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LG생활건강,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죠. 오늘 3.8%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쪽에서 뭔가 돈을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밀리면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건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그런 분들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해드리고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은 언제냐면 항상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잡힐 때, 일봉상의 추세가 상방으로 잡힐 때. 자,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일봉상의 추세가 상방일 때, 일봉상의 추세가 상방일 때, 일봉상의 추세가 상방일 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조지표라든지 검색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면은 추세가 언제가 상방으로 방향을 잡는지를 딱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아직까지 상방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 상방 아니다가 상방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조금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부터 공략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든지 간에 추세가 상방일 때만 공략을 합니다. 하방일 때는 공략하지 않아요. 상방일 때만 공략을 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상방일 때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이탈가를 잡는 부분은 어디로 이탈가를 잡냐 하면 여기 지금 저점 부분이 15만 1,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15만 1,000원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패턴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15만 1,0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강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한 종목을 한번 기다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반등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딱 반등이 나오고 흐름이 안 깨지죠. 안 깨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식으로 움직임을 주냐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주냐 하면 상방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있고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기다려도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17만 원에서 매수를 해서 거의 뭐 지금 보시면 27만 원 좀 더 지나가서 추세가 안 깨지면은 27만 원에서 27만 8천 원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29만 원까지 상승을 일단 해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이 느리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로 매매를 하면은 당연히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종목이 하락으로 갈 때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아무리 이제 모멘텀이 있고 이제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코로나가 끝나면 화장을 많이 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억측들이라든지 축축들도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상방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시장 안에서는 바닥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닥 잡는 게 아닌데 바닥 잡는다. 이 바닥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봉상의 추세로 매수 타이밍은 없었죠. 매수 타이밍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면 지옥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추세로 매매하시는 분들, 저희 가족분들이나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 어차피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는데 단순히 그냥 밀릴 때 매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많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봐봐요. LG생활건강도 여러분들 지금 개별적으로 물려있는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계속 타고 있으면 이건 반등 포인트가 없어요. 보이시죠? 그렇죠? 반등 포인트가 없잖아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추세로 매매하지 않고 그냥 밀렸다가 조금 반등 이렇게 밀렸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또 바닥이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꼬시꼬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추세도 물론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추세도 이렇게 일단 잡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만은 곧장 뭐 했나요? 올라가던 저점 자체가 이탈이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바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일단 여기에 포착이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팔았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지금 한국경제TV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는 채팅창이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종목의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회원들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종목 매수 매도를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대로 드리기 시작을 하면 금감원에 걸립니다. 금감원에서 그 부분에 요번에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정부 관료들이 전부 다 검사죠. 알고 있다 1번. 그렇죠? 아차하면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교육방송이라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방송이 뭐 지금 가격 할인을 해서 오늘 교육방송 28만원인데 28만원이면은 그냥 한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가격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방법, 여러분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 답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러가 조금 강세다,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였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 나는 사람하고 수익 안 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이 빠졌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빠졌네 이걸로 그냥 멈추면은 수익 나기가 사실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뭘 좀 해주면 좋냐 하면은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강세였고 어떤 종목이 약세였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기업이죠. 아시다시피 원래 미국 기업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기업을 두산에서 인수를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캐터필러가 강세여서 이 종목이 이전 저점보다 이번 저점이 약간 좀 높아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한 35,500원 정도 일단은 잡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모양을 딱 보니까 이거 보이시죠? 그렇죠? 얼마를 넘어서야 되죠? 이걸 딱 넘어서는 순간 이중이 뜹니다.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기 전에 꺾이는 모습 보이면 또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매매하시기에 힘드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예 일봉상의 전체적인 모양이 잡히고 난 다음에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일반 개인들 중에서 실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좀 손이 느린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반등을 하면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일봉이잖아요. 그렇죠? 일봉에서는 돌파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 자체는 오늘 5장 종가가 돌파 안착을 해야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종목 공략은 오후 1시간만 일단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돌파하면 바로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본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고 60분봉 기준이 되었던 6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캔들 완성 시점이 언젠가요? 1시간이 끝날 때죠.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돌파한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캔들이 완성되는 시점 60분봉이 되었던 10분봉이 되었던 아니면은 1봉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추세에
캔들이 완성되는 그러한 시점 자체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주들은 요즘 등락을 계속 거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도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주식은 오르면 빠져요. 그리고 또 오르면은 항상 또 빠져요. 근데 요 등락 자체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으면 그냥 패턴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되는 거고,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다시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하는 부분 자체가 많이 오르고 조금 빠지고 하는 부분이 반복이 되면 상승 추세가 되죠. 반대로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조금 반등하고 많이 하락하고 조금 반등하고 하는 부분이 반복이 되면 이건 뭐가 되죠? 이건 하락이 되죠. 그 얘기 자체는 단순히 시장이 여기 안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여기서 단순히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반등하고 하락하고 하는 부분은 모든 종목이 그 부분을 반복을 하는데 어떤 종목은 반등을 했다가 주가가 상승했다가 상승했던 폭만큼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했다가 하락했는 폭만큼 다시 상승을 하면서 패턴으로 흐름을 만드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조금 반등하고 많이 하락하고 조금 반등하고 많이 하락하면서 아예 하락으로 흐름이 잡히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많이 반등하고 조금 하락하고 많이 반등하고 조금 하락하면서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반등을 하고 오르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방으로 가고 있는지 하방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을 보니까 중공업 조선주 굉장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흐름 자체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하락하고 조금 반등하고 많이 하락하고 조금 반등하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많이 상승하고 조금 하락하고 하는 부분의 흐름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공략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 종목을 보실 때 이 종목은 얼마가 올랐다, 이 종목은 얼마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을 해드렸던 것들처럼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꾸 체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엔진은 오늘도 뻗어 올라갑니다. 뻗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반등 중인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추세만 만약에 배우신다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모양이 어디가 있네. 박스권 하단에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이것만 돌려내면은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대한 맥점의 가격권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박스권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스권 하단에 있다고 종목을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종목이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했는 거 보이시죠? 하락을 했으면은 언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냐 하면 종목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그렇죠?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이제 저항이 부딪혔죠. 당연히 그러니까 음봉이 떴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파는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음봉으로 보일 겁니다만은 장중에는 이게 양봉이었을 거거든요.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니까 매수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양봉으로 여러분들이 추세를 볼 때는 일봉으로 추세를 볼 때는 언제 돌파가 완성이 되어야 돼? 언제냐 하면은 종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때는 종가 기준. 여러분들이 60분봉으로 추세를 볼 때는 60분으로, 10분으로 추세를 볼 때는 10분이 완성이 되어야지 단순히 그냥 한번 돌파했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요때네요. 다시금 그 저항을 돌파를 한번 해주면서 저점이 어디로 잡혔나요? 저점이 여기로 잡혔죠. 그러면은 이전에 여기 떨어지고 있던 추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가 일단 있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뭐 이제 바뀌나요? 추세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보였어요. 많이 상승하고 이제 조금 하락하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바뀌고 오고 있죠. 그러니까 맥점은 언제가 되냐면 이때가 맥점이 되겠죠. 맥점을 잡고 난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박스권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37,500원에서 47,000원까지 거의 뭐 만원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원 정도 상승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국가스공사라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다시금 박스권 하단으로 왔으니까 무조건 매수도 아니죠. 이것도 역시 박스권 하단에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세한 교육 내용은 오늘 저녁 7시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세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7시 교육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안에서 오늘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가 오늘 5%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아프리카TV는 저희 방에서 지금 22%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회원분들 축하드리고 추세를 전환하는 종목군들에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근데 다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 가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모멘텀 자체는 아프리카TV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더 회사에 질러 봤을 땐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TV,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아프리카TV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돌리나요? 돌리지 못하나요? 돌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계속 그냥 하락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일봉상으로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종목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이버가 회사가 좋은 거는 알고 있어요. 회사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살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결혼하는 게 아닌가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네이버가 굉장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추세만 돌파하면 내가 너를 사주려고 하는데 돌파를 못하니까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 카카오도 네가 정말 좋은 회사다라는 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시장 안에서 어떤 잡음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요번에 이제 서버가 다운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카카오 쓰는 사람들이 라인도 많이 깔고 카카오 쓰는 사람이 텔레그램도 좀 깔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예전에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안 관련된 문제가 한번 터지면서 카카오 쓰는 사람들이 텔레그램이 그때 막 히트를 한번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카카오로 다 들어왔죠. 아마 이번에도 100%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상당수는 카카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악재가 터지면은 차라리 카카오를 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추세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산다 안 산다? 안 사요. 추세 매매를 하니까. 추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안 삽니다. 그런데 유독 이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프리카TV만이 뭘 하고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추세 자체를 지금 이렇게 추세가 빠지고 있었죠. 보이십니까? 보인다 1번. 자, 이렇게 추세가 계속 빠져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이 추세 자체를 뭘 했나요?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돌파했죠? 자세히 가서 볼까요? 자세히 가서 보면은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돌파를 한번 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올라오는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이때가 매수의 맥점입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 진행을 했고요. 지금 안전마진 챙겨놔놓고 나머지 종목 그냥 홀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수익률 21%.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목이 오르면 오늘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오늘 종목이 오르니까 그냥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종목이 음봉을 보이니까 오늘 그냥 팔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종목은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흐름을 잡느냐 흐름을 못 잡느냐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방법론 자체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지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은 20% 뭐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상승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수익은 얼마나 올릴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추세 매매 기법은
가장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장 잘 정리를 해놨고, 시장 안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죠.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지금 기술 분석을 최고 잘해요. 저는 이제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방산주 잡았는 것 때문에, 방산주를 제가 4월 달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요번에 제가 써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만 잘하는갑다, 그것만 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제가 이거는 지금 기사가 2011년도 2월 10일 날 기사입니다. 밑에 보시니까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죠. 2011년 2월 10일 기사인데 이때부터도 추세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추세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하고 동시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 방송은 어차피 한 10분 20분 있으면 끌 겁니다. 끄고 난 다음에 잠깐 휴식 시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경제TV, 지금 한국경제TV 그 와우넷 사이트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 와우넷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종목군들도 공부 차원에서 그냥 한번 추세를 그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세에서 아닌 종목은 빠집니다. 검색식에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가 나온 종목이 추세에서도 답이 나오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세로 기술적으로 제대로 한번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뭐 좋은 내용이 있죠. 오늘 저녁에 교육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나는 방법,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수익 나는 방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1599-0700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수강 신청 하실 분들은 02-3490-4521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오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죠. 코스닥에서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이, 아프리카TV가 지금 전일 대비 거래량을 보니까 128% 정도 일단 동반이 되고 있고, 위지익스튜디오는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09% 정도 거래가 동반되면서 빠지고 있는데, 위지익스튜디오도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지익스튜디오는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뭐가 기억이 나냐 하면 이게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그 시장이 상방으로 붙을 때 우리 위지익스튜디오하고 같이 이제 위지익스튜디오 부분을 공략을 하면서 뭐도 같이 공략을 해드렸냐 하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덱스터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덱스터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 후기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예전 회원분들께서 덱스터 수익 인증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죠. 수익 인증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529%죠. 그렇죠? 덱스터 가지고 529% 수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억이면 5억이 되고 1,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일단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 공략하기 전에 누구도 공략을 했냐 하면은 위지익스튜디오도 같이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위지익스튜디오도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으로 내려갈 때 상승으로 전환할 때가 항상 매수 타이밍이 돼요. 하락으로 내려가는 종목이, 그러니까 하락으로 내려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종목을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던 종목이 이렇게 지금 저항 잡았죠. 여기가 저항을 한번 잡아주시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살짝 돌파하면서 한번 저항을 잡아주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뭐 추세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가 보통은 뭐가 되냐 하면, 요때가 뭐가 되냐 하면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매수 타이밍이 되고, 요때가 이제 고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4,335원이죠. 4,335원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4,335원 정도 가격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요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타이밍에 매수를,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까지 올랐나요? 4,335원에서 51,000원까지. 그렇죠? 10%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추세를 탈 때 하는 거예요. 추세를 탈 때. 덱스터라는 종목이든 위지익스튜디오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건 압니다만은, 지금은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락으로 가고 있죠. 보이시죠? 그렇죠? 하락으로 가고 있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좋은 종목인지 몰라요? 압니다. 앞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애플이 AR 글래스를 일단 내년 상반기에 일단 내겠다.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나 봐요, 아직은.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AR 글래스가 됐던 XR 기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특히 이런 특수효과 관련된 부분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스튜디오까지도 일단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죠. 좋은 건 아는데 주식을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자원봉사라든지 회사가 좋은데 막 주가가 주식이 전혀 이제 시장 안에서 뭔가 대우를 못 받고 있어서 불쌍한 측은지심에 종목을 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추세가 돌아야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즈익 스튜디오가 추세를 돌았나요? 안 돌았죠. 안 돌았으면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샀죠. 안 사면은 주가가 빠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세를 배우셔서 방법을 바꾸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세비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리튬 이온 전지, 다시 말해서 2차 전지는 뭘로 만드냐 하면 희토류로 만듭니다. 희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토양이죠. 희귀한 흙을 희토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희토류를 기반으로 만든 2차 전지가 이제부터 전기차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심지어는 선박에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간헐적 발전이다 보니까 이 간헐적 발전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택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드론 택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드론 택시 당연히 2차 전지 사용을 하고요. 옛날에 이제 청소기는 여러분들이 유선 청소기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요즘은 무선 청소기 쓰죠. 뭐 들어가나요? 2차 전지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예전에 그냥 담배를 폈다면 요즘은 전자담배 많이 피시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전자담배에도 뭐가 들어가나요? 2차 전지가 들어가죠. 전동기구도 예전에는 선 있는 전동기구를 썼다면 요즘은 선 없는 전동기구를 쓰는데 그것도 뭐죠?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이게 만들어지는 기반이 뭐라고요? 희토류죠. 그렇다는 얘기 자체는 이 희토류 자체를 계속 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이제 리사이클링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거 알죠? 좋은 거 아는데 추세가 어떻게 됐나요? 하방이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추세가 상방이면 해줄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굉장히 오늘 반등은 해주고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일단 하방으로 바뀌었죠. 하방으로 바뀌면 안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오다가 추세에 부딪혀서 깨지면 그때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죠. 딱 그렇게 기준선을 잡아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교육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죠.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눈치 보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일단 여기 안에서 조금 갇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시장이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좀 관망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관망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면서 오늘의 변곡점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시장이 위로 붙을지 아래로 빠질지는 일단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조금 관망하시면서 오늘 시장은 좀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종목들 중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애들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이지트로닉스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두산마켓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산마켓 오늘 3.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건 참고를 일단 해두시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매하는 포인트 자체 조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시장에서 보는 업종하고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요거는 좀 적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볼까요?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건,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기보다는 경제가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중국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중국에서 공산당 대회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 방향성 자체를 어떻게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냐 하면 원래 중국은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원래 이제 중국은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천안문 가시면은 보이는 분이 모태동 보이죠, 그렇죠? 마오쩌둥, 그렇죠? 모태동이 보이는데 요 분은 완전 순수 공산당이죠. 순수 공산당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문화대혁명이라든지 문화대혁명 요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중국을 완전히 뒤로 후퇴시키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죠. 그 다음 누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등소평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쵸? 등소평. 요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 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흑묘병묘론이라고 해서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인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은 원래 일단 1인 독재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7인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당서기는 2년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 게 개혁 개방 이걸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은 좀 의미가 좀 다른 게 뭐가 좀 다르냐면 아까 보니까 당서기는 2년이 아니라 2기죠. 죄송합니다. 2년이 아니라 2기예요. 그러니까 1기가 5년입니다. 2기면 10년이죠. 근데 이번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당서기 지금 3기 들어갔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등소평이 했던 부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공산당 회의에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뭐가 많이 나왔냐면 막스 얘기가 자꾸 나왔어요. 막스. 우리 막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 공산당으로 지금 가는, 그래서 공동부유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막스주의에서 이제 공동부유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민간 기업들을 굉장히 좀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있었죠. 그렇죠? 공기업 위주, 공기업이라고 할까요? 공기업 위주, 국가 기업 위주로 일단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제로 코로나,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대만 무력병합,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돼.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가 있냐면 이게 지금 예전에는 개혁개방,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로 가다가 막스로 다시 간다고? 그러면은 자유진영,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유럽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이런 자금 자체가 첫 번째로는 중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다. 예, 헬레나님 감사합니다. 중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요거 보고 가도록 하죠. 우리 시장이 MSCI의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MSCI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도 대부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MSCI 이머징 마켓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국가가 지금 누구냐 하면 중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국 쪽에서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온다. 중국 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금이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자금 자체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 자금 자체는 한국이 되었던 인도가 되었던 다른 나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자금에 대한 숨통이 좀 트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는 안 좋아도 그러면 시장이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일단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1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공동부유론 말고 제로 코로나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서는 유럽하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모습이 자꾸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요즘 치포동맹, 아마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치포동맹, 이건 뭐죠? 반도체 동맹입니다. 반도체 동맹인데,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반도체가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국 너희들 반도체 제대로 만들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동맹에서 조금 더 이어져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냐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중국이 지금 유럽 쪽에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1차 산업혁명이 있죠. 1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원래 자연에 있는 노동력 자체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처음 뭐가 나왔냐 하면은 전기기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전기기관. 그 다음에 연료로는 뭘 썼죠? 모든 산업혁명은 에너지혁명을 동반을 하는데 전기기관은 석탄을 썼어요. 그러면은 하나 생각을 할게. 전기기관 만든 사람이 돈 많이 벌었을까요? 석탄 강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을까요? 왠지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석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전기기관 만든 사람이 돈 많이 벌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좀 오래된 얘기니까 2차 산업혁명이 있단 말이죠. 2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이거는 뭐였냐 하면은 전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관 자체가 바뀌고 그 다음 에너지혁명 동반한다 그랬죠. 에너지는 뭘로 바뀌었어요? 석유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연기관 만든 사람이 돈 많이 벌었을까요? 석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을까요? 이거는 다 압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석유 가진 사람이 돈 많이 벌었지. 당연히 이건 뭐냐 하면 에너지를 주도하는 자가 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다. 요거거든요. 3차 산업혁명은 이거는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뭘 했냐면 이게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인터넷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하나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이때부터 전기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에너지원으로 전기가 이때부터 중요해지고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내연기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내연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 이제 모터 뭐 이걸로 이제 바뀌는 거고 에너지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청정 에너지로 바뀌는데 청정 에너지는 항상 간헐적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2차 전지가 필요하죠. 2차 전지로 가든 수소로 가든 간에 에너지원 자체가 이쪽으로 바뀌는데 지금 중국이 2차 전지를 거의 먹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로 가는 부분 자체를 뭘 하는 거죠?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하고 똑같이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도 저희 가지고 있고요. 삼성 SDI도 가지고 있거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17%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약세입니다만은 수익률 11%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왜 갑자기 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중국을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 치포 동맹에 이어서 2차 전지도 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우리 회원분들에게 이 종목은 일단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는 부분에서 그냥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다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산당이 약한 게 뭐예요? 인권 관련된 부분. 인권 관련된 부분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규제를 하는 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신장 위구르. 신장 지역의 신장 위구르 부분하고 홍콩 부분에 대한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신장의 공장이 어떤 공장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오르는 가장 주된 이유가 신장에서 리튬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흐름이 이해가십니까? 이해간다 1번.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신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생산되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실 게 뭐냐면 제로 코로나 있죠?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도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국민학교는 일제 잔재 뭐 얘기다 뭐 이러면서 초등학교로 쓰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초등학교로 할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냐면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 국가다. 수출 주도를 기본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국가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수출을 하냐 하면 중간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간재. 그렇죠. 요즘은 중간재 아니에요. 중간재를 만든 건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원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수입을 해서 재가공을 한 다음에 수출을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누가 하고 있냐면 이거 중국이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이 원래 어떻게 했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원료 아니면은 소재 아니면은 우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을 수입을 해서 모듈화 한다 그러죠. 재가공 모듈화를 하는 거죠. 모듈화. 조립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해서 생산을 하는 건데 이걸 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을 하는 건데, 이거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는 원료 소재 수입하는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원료 소재 수입을 했는데, 이게 중국도 이제 계속해서 산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걸 중국 자체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둥탁. 앞에서 제로 코로나로 다시 갑니다. 제로 코로나로 가면은 중국은 코로나가 터진 지역을 뭐라 합니까? 봉쇄를 하죠. 봉쇄를 한단 말이죠. 봉쇄를 하면은 공장이 돌아요, 안 돌아요? 봉쇄를 하면 공장이 안 돌아요. 공장이 안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여기서 코로나 터지면은 물건이 안 나와요. 물건이 안 나오면은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을 못 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물량을 받던 부분을 딴 데로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이 재가공 모듈 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던 산업 자체가 이제 다시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수혜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시장 안에서 없어요. 테마가. 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런 부분을 노린 다음에 그 종목이 타이밍이 나오면은 종목을 사는 거예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를 돌리면은 그 종목을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는 게 이번에 애플에다가 OLED를 공급을 하고 있는 덕산네오룩스 얘기를 좀 해드렸죠. 덕산네오룩스는 지금 우리 회원분들 15% 지금 수익 중입니다. 근데 요 부분의 그 테마 자체는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유튜브 방송은 아예 뭐 드리는 게 없이 끝이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일단 끝을 내도록 하고요.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이런 식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종목 타이밍 일단은 배울 수 있는 기회 왔습니다. 이게 진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늘 저녁에 하는 교육은 좀 이렇게 완전히 축약돼서 진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고르고 테스트를 하고 하는 부분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기회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하고 같이 이번에 한번 우리 동학개미들을 지켜내려고 강의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오후 7시에 인터넷 방송 통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490-4521로 ARS 통해서 곧장 가입을 하셔도 좋고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1599-07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이걸로 일단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경제TV 와우넷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